오늘 오전 삼성전자가 보여준 건 단순한 3% 상승이 아닙니다. 장중 고점인 28만 1,500원을 찍은 뒤 오전 저점인 26만 6천원까지 쏟아졌고요. 그렇게 무너지는가 싶더니 다시 27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대본을 정리하는 시간은 오전 11시 24분 정도고 삼성전자는 27만 9,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에는 오전 저점을 다시 깨는 쪽보다 장중 고점을 한 번 더 두드리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전에 주가를 다시 끌어올린 돈이 오후까지 남아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계좌를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처음 장중 고점을 봤을 때는 어제 급등의 힘이 그대로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오전 저점 부근까지 밀렸잖아요. 수익이 늘어나는 걸 보며 마음을 놓기도 전에 방금 생긴 수익이 사라졌고요. 그런데 또 잠시 지나 다시 올라오는 걸 보니 지금 챙겨야 하는 건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답을 찾기 위해 오전 움직임을 처음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수익 중인 분과 높은 가격에 물린 분, 비중이 큰 분과 매수를 기다리는 분이 오후에는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하는지도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오른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숫자를 만든 돈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까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27만 1,000원에 마쳤고 오늘은 그보다 조금 높은 27만 3,00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곧바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그 순간부터 매물이 아주 거칠게 쏟아졌습니다. 주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오전 저점까지 밀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가를 다시 되찾고 고점까지 재차 올라왔으며 오전 거래대금만 6조 원을 넘어섰어요. 얇은 거래 속에서 가격만 잠깐 튄 게 아니라 위에서 팔려는 돈과 아래에서 받아내려는 돈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 오후 방향을 보려면 어느 쪽이 이겼는지가 아니라 어느 쪽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밤사이 분위기만 놓고 보면 아침에 매물이 나온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1% 넘게 밀렸고 나스닥과 S&P 500도 약세로 마쳤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오면서 성장주를 향한 부담도 커졌고요. 보통 이런 날이면 국내 반도체도 함께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는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이나마 플러스를 지켰어요. 시장 전체는 불편했지만 반도체를 싸게 보려는 돈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돈이 국내장으로 넘어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보다 먼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오늘 시장을 조금 넓게 보셔야 합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가 받치면서 플러스를 지키고 있는데 코스닥은 5% 넘게 밀렸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좌가 회복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종목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갈라질 때 삼성전자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모두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돈이 시장 전체로 넓게 퍼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나마 버틸 힘이 있는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좁게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 오후에 수급이 바뀌면 생각보다 빨리 흔들릴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좁은 돈길을 가장 먼저 열어준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하이닉스는 현재 3%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 분위기를 끌고 있고요.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는 직접적인 수급 재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상황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에는 회사가 직접 주식을 사들이는 재료가 붙어 있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저가 매수와 외국인 수급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른다는 사실만 보고 삼성전자도 똑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돈이 삼성전자까지 실제로 넘어오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전 흐름만 놓고 보면 그 돈은 아직 삼성전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장중 수급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3천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내놓는 동안
외국인이 그 매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여전히 매도지만 아침에 1,200억 원 넘게 쌓였던 순매도가 지금은 700억 원 안팎까지 줄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삼성전자도 27만 원대 초반에서 다시 고점 부근으로 돌아왔어요. 주가만 먼저 튄 게 아니라 장중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동안 가격도 함께 회복된 겁니다. 제가 오후에 위쪽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생각이 실제로 이어지는지 보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볼 자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 시초가입니다. 아침 급락 뒤 가장 먼저 배찾은 가격이기도 하죠. 점심시간을 지나서도 이 위에 머물고 장중 매도세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면 오전 저점에서 들어온 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에 외국인 현물 매수까지 계속 쌓이면 장중 고점을 다시 시험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잠깐 밀리는 것 자체를 겁내기보다 밀린 뒤 시가 위로 다시 올라오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장중 고점을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돌파보다 돌파 이후가 더 중요해집니다. 고점을 잠깐 넘기는 건 순간적인 매수만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다시 붙고 받아주는 돈이 더 강해지면서 한 번 눌려도 돌파한 자리를 곧바로 회복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오전에 쏟아진 매물을 상당 부분 소화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오후 후반까지 고점을 높일 여지도 생깁니다. 반대로 가격만 고점을 넘는데 장중 매도세가 계속 물량을 건진다면 아침처럼 윗꼬리를 남기고 다시 밀릴 수 있어요. 수익 중인 분들은 바로 이때 가격과 받아주는 돈이 함께 가는지 따로 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고점을 곧바로 넘지 못하면 상승이 끝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아침에 워낙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27만 원대 초반에서 한동안 물량을 소화할 수도 있어요. 거래대금이 조금씩 줄어도 오전 저점을 건드리지 않고 매도세 역시 더 커지지 않는다면 굳이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등할 때마다 고점이 낮아지고 받아주는 돈까지 줄어든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겉으로는 보합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단기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버티는지 보려면 현재 가격만 보지 말고 다시 올라올 때 전보다 얼마나 회복하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7만 1,000원 아래로 내려간 뒤 좀처럼 돌아오지 못한다면 오전 저점 쪽을 다시 열어두셔야 합니다. 특히 장중 순매도가 다시 1,000억 원 넘게 커지고 SK 하이닉스까지 함께 밀린다면 반도체로 피했던 돈도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오전보다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저점을 향해 내려가는 주가와 저점에서 매도세가 멈춘 주가는 같은 가격이어도 전혀 달라요. 매도세가 줄어드는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멈춰주는지, 삼성전자가 오전 저점 부근에서 다시 받아내는지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가격이 싸 보이는 순간보다 다시 사주는 돈이 나타나는 순간이 훨씬 믿을만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제 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오전 저점을 다시 깨기보다 시가 위를 지키면서 고점을 한 번 더 시험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다만 이건 오전 11시 24분까지 확인된 가격과 수급으로 내린 판단이에요. 제가 주가가 오를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순간까지 시장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건 아닙니다. 오후에 현물 매수가 이어지더라도 선물부터 매도로 돌릴 수 있고요. 줄어들던 장중 매도세가 다시 커지면 제가 보고 있는 위쪽 힘도 금방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하나 말씀드린 뒤에도 다른 경우까지 함께 설명드린 겁니다. 댓글을 보면 타점만 정확히 알려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는 복잡한 설명보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기다려야 하는지만 듣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으로 특정 가격 하나만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본을 정리하고 AI 음성과 이미지를 붙여 영상이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요. 여러분이 영상을 확인하는 시간도 모두 다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는 사이에도 수급은 수백억 원씩 달라질 수 있고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 가운데 하나가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전망을 듣는 것과 내 계좌에서 제때 움직이는 건 그래서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유튜브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방향과 그 이유, 달라질 수 있는 경우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이 열린 뒤 어느 쪽 조건이 실제로 붙고 있는지까지 녹화된 영상 하나로 계속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나는 이런 수급을 직접 볼 시간이 없고 숫자를 봐도 지금 기다려야 하는지 줄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영상 아래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오전의 판단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살펴야 하는지가 달라질 때 이어서 보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같은 오후 움직임이라도 내 계좌 상태에 따라 대응이 왜 달라져야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익이 크게 늘었다가 졸고 다시 회복된 분들입니다. 장중 고점을 처음 봤을 때는 조금만 더 가져가고 싶었고, 오전 저점으로 내려왔을 때는 지금이라도 챙겨야 하나 마음이 급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고점 근처로 올라오니 오전에 팔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몇 번씩 바뀌는 날에는 최고점을 맞추려고 할수록 판단이 더 꼬입니다. 고점을 높일 때 장중 매수세가 함께 들어오면 조금 더 지켜볼 이유가 생기고요. 가격만 올라가고 수급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수익을 지킬 순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계좌에 플러스가 찍혔다는 사실보다 그 플러스를 만들어준 돈이 아직 남아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자, 그리고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 반등이 누구보다 반가우실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본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다만 오늘 하루에 모든 손실을 되돌리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급등 뒤에는 위에서 기다리던 매물이 여러 번 나올 수 있고 그 물량을 받아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전 고점을 넘은 뒤 수급까지 남는다면 기다릴 근거가 생깁니다. 하지만 반등할 때마다 누르는 매물이 반복된다면 내 매수가보다 지금 들어오는 돈을 먼저 보셔야 해요. 본전은 내 계좌의 사정이고 시장은 그 가격을 모릅니다. 이번 반등을 무조건 버티는 이유로만 쓰지 마시고 계좌를 다시 정리할 기회가 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큰 분들은 주가보다 계좌부터 보셔야 합니다. 오르면 더 살 걸 후회하고 조금만 밀려도 그때 줄일 걸 후회하게 되니까요. 특히 신용이나 레버리지까지 사용했다면 오늘 방향을 맞춰도 중간 흔들림을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오를지를 계산하기 전에 오전 저점을 한 번 더 시험해도 내 계좌가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이미 비중이 크다면 추가 매수보다 남아있는 현금과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판단과 내 계좌가 오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직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놓칠까봐 마음이 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고점을 놓친 뒤 크게 밀렸을 때는 기회였나 싶었고 다시 고점 부근으로 올라오니 이제라도 따라가야 하나 고민되실 거예요. 하지만 놓친 상승은 손실이 아닙니다. 고점을 넘은 뒤에도 장중 매수세가 따라오는지 잠깐 돌파한 뒤 다시 시가까지 밀리는지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조금 덜 먹는 것보다 급하게 따라가 물리는 게 훨씬 아픕니다.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건 뒤처졌다는 뜻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선택할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시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보겠습니다. 점심시간 전후에는 거래가 잠시 줄더라도 오늘 시가 위를 지키는지가 먼저고요. 오후 1시 반을 지나서는 장중 순매도가 지금보다 더 줄어드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때 선물 수급까지 힘을 보태면 장중 고점을 다시 넘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오후 2시 이후에도 매도세가 늘고 반등할 때마다 고점이 낮아진다면 종가 부근의 매물을 조심해야 해요. 마지막 1시간에는 고점을 잠깐 찍었는지가 아니라 시가 위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버티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종가까지 남은 돈이 있어야 오늘 반등을 내일까지 이어서 볼 근거도 생깁니다. 앞에서 계좌 상태를 나눠 말씀드렸지만 공통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익 중인 분도 물린 분도 매수를 기다리는 분도 장중 수급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는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업을 하면서 이 숫자를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 세운 생각이 아직 맞는지 궁금해서 영상을 다시 찾아봤을 때는 이미 주가가 움직인 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은 무조건 오른다는 말을 드리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기다리던 조건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계좌를 다시 살펴볼 순간이 왔는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알림에서는 삼성전자가 대응을 달리 봐야 할 가격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를 살펴봅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매매의 방향이 바뀔 때도 보고요. 삼성전자 판단에 영향을 줄 뉴스나 공시가 나오면 기존에 세운 생각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가격을 대신 맞춰주는 알림도 아니고 무조건 사고 팔라고 시키는 알림도 아닙니다. 오늘처럼 오전과 오후가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날, 내가 보고 있던 근거가 언제 달라졌는지를 빠르게 알아보기 위한 알림입니다. 결론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왜 판단이 바뀌었는지까지 알아야 다음에도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갈 때와 이 부근에서 버틸 때, 오전 저점을 다시 향할 때를 나눠서 볼 수 있는 대응 자료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내 매수가와 비중에 따라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수익 중일 때는 어떤 변화부터 경계해야 하는지, 높은 가격에 물린 분은 반등이 왔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도 담아뒀습니다. 나는 지금 장이 너무 빠르고 복잡해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전망을 실제 장중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간단하게 신청해 주시면 확인되는 순서대로 데이터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대응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움직임이 모두 끝난 뒤 이유를 찾기보다 판단이 달라지는 순간에 내 계좌부터 살펴볼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고점을 찍은 뒤 오전 저점까지 밀렸지만 받아주는 돈이 다시 들어오면서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저는 오후에 오늘 시가를 지키면서 장중 고점을 다시 시험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요. 그 움직임이 제대로 이어지려면 고점을 넘을 때 장중 매수세가 함께 붙어야 합니다. 27만 1,000원 아래에서 종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매도세까지 다시 커진다면 오전 저점 부근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전망보다 오래 기억하셔야 할 건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가격에서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아침처럼 주가가 빠르게 오르내리면 계좌를 보는 몇 분 사이에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를 때는 더 가져가고 싶고 밀릴 때는 방금 전 수익이라도 지키고 싶어지죠. 그렇다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전부 맞힐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기다리는지, 어떤 돈이 남아있으면 조금 더 지켜볼지, 어느 변화가 나오면 계좌부터 다시 살펴볼지만 정해두시면 돼요. 주식은 내가 조금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돈에 맞춰 내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도 급한 마음에 가격을 뒤늦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남은 장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